자, 우리 주제 12번입니다. 잠깐 쌤 볼게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죠, 맞죠? 정치를 배우고 나면은 사회, 경제, 문화 순으로 배우게 된다고요, 맞지? 우리 이번 시간의 주제는 고려의 사회 모습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회 모습을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나라, 통일신라와의 상당히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교실 열기 한번 볼까요? 교실 열기. 여기 보니까 어떤 여기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은 높은 사람 같지 않아요? 네. 자, 그림이 매우 훌륭하구나. 잘 보이게 들어라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지 맞지? 네. 근데 얘는 뭐라고 합니까? 어우, 팔 아파. 그 다음 나는 신분을 상승시키고 싶어. 나는 신분을 상승시키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지 맞지? 무슨 상승? 신분의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에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통일신라 사회에서는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해요? 가능하지 못하죠. 왜? 제도가 있죠. 무슨 제도가? 골품 제도라는 것 때문에 육두품은 절대로 진골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맞지? 네. 그래서 신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분사회가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상대적인 거죠. 맞지? 오케이?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개방적이지 않지만 과거 통일신라에 비해서는 개방적이다. 혈통보다는 뭐를 중요시한다? 능력을 그나마 중요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고려의 신분 제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고려의 신분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양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인과 천민. 자, 다시 누구와 누구요? 양인과 천인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양인과 천인.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무슨 제라고 합니까? 무슨 제? 기본적으로 양천제. 양천제도입니다. 일반인과 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맞지? 네. 뭘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맞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슨 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과거 시험. 여러분들도 관직을 얻으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관직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이잖아, 맞지? 네. 관직을 얻으려면 뭐 합니까? 시험을 치면 돼. 수능 안 봐도 되잖아. 공동고시. 시험을 치면 되잖아요. 공무원시. 네. 공무원 시험 치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일반 9급 공무원 하고 싶다. 9급 공무원 시험. 9급보다는 좀 높은 7급이 되고 싶다. 7급 공무원 시험. 아, 나는 진짜 조금 우리가 고려시대 때 이야기하는 재신과 추밀의 반열까지 오르고 싶다. 그러면은 무슨 고시? 행정고시를 치면 되잖아요. 맞지? 맞죠? 아, 근데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 무슨 고시? 외무고시를 쓰면 되죠. 외무고시. 근데 지금 사법고시는 없어졌지, 맞지? 네. 돈 있는 사람 할 수 있잖아요. 로스쿨? 좀 비싸대요, 근데. 힘들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시험을 치면, 과거 시험을 치면 어디에 오를 수 있습니까? 관직에 오를 수 있죠. 그죠? 쉽죠? 지금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천인들, 천한 사람들입니다. 천한 사람들 돈 받을 필요 있어요? 없지.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관직에도 오를 수 없습니다. 천인들은 대부분이 누구였습니까? 대부분이 노비들이었죠. 맞죠? 우리 고려시대 말기에 원래는 양인이 많은 게 정상이죠. 맞지? 근데 고려시대 말기에 이 천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죠. 노비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공민왕 때 신돈이 무슨 도감? 전민 변정도감을 통해서 얘들을 다시
얘들로 만들어서 무엇을 낼 수 있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 양인들도요, 또 따지고 보면은 세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양반이라고 이야기하죠. 양반이라는 것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군인이거나 문신이거나 무인이거나 문인이거나 맞지? 네. 그런데 무인을 뽑는 시험은 없었잖아. 네. 그래서 얘들은 그냥 시험 없이 뭔가 싸움을 잘하거나 그러면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문무관료. 그렇지. 문무관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 여기 있는 문신 중에서 우리 높은 관직 있잖아. 네. 우리 중서문화성이나 중추원 이런 데 높은 관직에 올라간 일부 사람들이 무엇을 형성하기도 합니까? 일부는 뭘 형성합니까? 문벌을 형성하기도 했었지. 네. 맞지? 자, 그리고 누가 있냐면 중간계층이 있습니다. 네. 중간계층은 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설이. 이 설이는 누구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금 청와대 아니지만 용산이죠, 맞죠? 이러한 국가 중앙 정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은 얘들이잖아, 맞죠? 얘들이 뭐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이라면 얘들은 그냥 그 밑에서 간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 얘들은 과거 시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얘들은 중앙관청에 일하는 사람. 또 뭐도 있었냐면 향리도 있지, 맞지? 향리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방행정이죠. 또 누구도 있어요? 우리 하급 군인, 하급 장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급 군인들, 높은 군인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지, 맞지? 하급 군인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얘들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얘들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겠죠. 대신에 월급을 받겠지. 왜냐하면 얘들은 농사 지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대신에 다른 일을 하잖아요. 국가에 대한 일을 하잖아요, 맞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층으로는 일반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누구? 일반 양민이 있습니다. 양민. 이 양민들도 세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누굽니까? 농민. 이 농민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요? 상인. 상인. 상인은 뭐 하는 사람? 파는 사람.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상인이죠. 맞죠? 아, 또 하나는요? 수공업자. 수공업자. 수공업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자, 그럼 물건을 만드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서 상인들이 시장에서 팔겠지. 네. 그래서 농민들은 곡식을 가지고 시장 가서 물건을 사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근데 대다수가 농민이었고요. 상인과 수공업자보다는 농민이 더 많아요. 많았고 더 대우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려 사회는 농업 사회였으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천인 보이죠? 천인. 천인들은 대부분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노비입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은 무슨 취급을 당했어요? 재산 취급을 당하죠, 맞지? 그래서 사고 파는 용도로도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노비 중에서는 국가에서 일하는 노비가 있습니다. 우리 그 노비를 무슨 노비라고 합니까? 국가에서 일하는 노비를 공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공. 우리 기업도 보면은 우리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공사가 붙죠. 이거는 뭡니까? 국가에서 하는 기업이죠. 맞죠?
여러분들도 이 공사에 들어가면은 두 개를 다 지킬 수 있다고 하죠. 공무원의 워라밸과 대기업만큼의 월급을 가질 수 있답니다. 한국전력공사 막 이런 데 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가서 우리의 전기를 책임져 주세요. 자, 일반 개인 집에 있는 노비들은 무슨 노비라고 합니까? 사노비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대부분 공노비나 사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노비가 많아서 예를 들어 볼게요. 쌤한테 노비가 1000명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굳이 1000명까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에 한 몇 명만 있으면 될까? 10명. 한 10명만 있으면 되겠지. 네. 한 990명은요. 그냥 밖에 나가서 살아랍니다. 니들 농사 짓고 살아라고. 대신에 뭐 해라? 내한테 일정 부분을 내라는 거죠. 맞지? 자유는 있어요? 없어요? 자유는 있어요. 결혼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얘는 내 거예요. 내가 팔 수도 있어요. 내가 오라면 와야 돼. 그죠? 그래서 얘들은 자기 재산도 모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주인한테 주고 일부는 모을 수 있어요. 빼들면은 그 상도에 좀 어긋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노비들 중에서 일부는 자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주인한테 돈 주고 자기 신분의 자유를 얻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는. 이런 걸 봐도 신분의 이동이 조금 자유로운 모습들이 보이죠. 맞지? 자, 우리 두 번째가 신분 이동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성하고 개방성이네요. 신분 이동의 개방성. 자, 이 신분 이동의 개방적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 어느 시대에 비해서 과거 통일 신라의 무슨 제도? 골품 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고려는 기본적으로 무슨 사회였대요?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지. 맞지? 자, 기본적으로는 신분제 사회가 원칙입니다. 무슨 신분이 있었어요? 크게 봐서 두 개의 신분이 있었지. 뭐와? 양인과 천인이라고 하는 신분제가 있었지. 맞지? 그런데 신분 이동이 어떻대요? 신분 이동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꾀했을까요? 대부분. 우리 대부분 이러한 양민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었지. 맞지? 그렇죠?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은 무슨 시험을 칠 수 있습니까? 과거 시험 응시가 가능했어요. 그러면 얘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었다는 거지. 맞지? 무슨 시험? 과거 시험.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겠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맞죠? 그래서 신분 선언이 가능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은 신분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이 있었다고 하지. 맞지? 어떤 과목이었냐면은 우리 이 문인 뽑는 시험 중에 우리가 두 가지였잖아. 맞지? 기억나요? 문과 중에 두 가지. 문과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 기억납니까? 그렇지. 한 개는 재술, 한 개는 면경이었지. 맞지? 근데 이 재술은 논술 시험이었고 요거는 암기 시험이라고 했잖아. 근데 무엇이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 좋다고? 요거 맞지? 그런데 이 양민들이 과거 시험은 가능한데 뭐는 치지 못했어요? 요 시험만큼은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 정도의 제한선은 있지만 그래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지. 신라와는 완전히 다르지. 맞지? 신라는 과거 시험 자체가 없잖아. 맞지? 신분에 따라서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고요. 맞지? 자, 그리고 특히 여기 있는 군인들 자체는
군인들은 시험이 없었지, 맞지? 시험이 없었지. 대신에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었답니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공을 세우면은 어떻게 갈 수 있었답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무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지? 여기 있는 문무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들도 정말 열심히 싸워서 인정받으면 뭘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군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맞지? 네.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사례가 우리 무신직권기식이 있잖아. 우리 무신직권기 시기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됐는데 우리 노비 출신이 올라갔던 거 기억나요? 노비 출신이 최고 집권자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람 이름 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집권자로 올라가기도 했었지, 맞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몽 항쟁기 있죠. 몽고와 싸우던 시기. 대몽 항쟁기에 향, 부곡, 소에 살던 사람들이 공을 세워가지고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라갔다고요. 더 이상 그 지역의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노비들 있죠. 노비들이 쌤이 아까 전에 재산을 모을 수 있다 했지, 맞지? 재산을 모아서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또 하나는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주민들의 저항을 통해 가지고요. 향부곡소가 일반 군현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우리 무신집권기 시기에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 사건 있었습니까? 그래서 향부곡소가 일반 군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간섭기에는 있잖아요. 원간섭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일단 뭘 잘하는 사람? 몽골어를 잘하는 사람은 높은 관직이 아니잖아, 맞지? 근데 몽골어를 좀 더 잘한다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특히 또 매사냥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매사냥을 잘했던 사람. 우리 고려에는 매가 진짜 유명했거든. 근데 몽골 애들의 취미가 뭡니까? 말 타는 거죠. 말 타서 뭐 합니까? 사냥하죠. 사냥할 때 이 매를 항상 이게 매달고 다녔답니다. 고려의 매가 기가 막혔대. 그래서 사냥을 할 때 매들이 막 가가지고 막 쪼아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휙 불면 매가 타고 옵니다. 간지 아니에요? 개간지죠. 너희도 학교 올 때 매 한 마리 탁 들고 와가지고 하죠. 딱 기다리고 있다가 휙 하면 그 매장 가가지고 탁 사가지고 타고 가죠. 이 완전 살아있는 드론 같이. 근데 이게 고려에 유명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이 매를 잡기 위한 기관도 하나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 기관이 뭡니까? 응방이라고 하는 매를 잡는 국가기관도 있었습니다. 우리 왼쪽에 보면은 50쪽 왼쪽에 원간섭기에 매는 중요한 진상품이었다. 몽골 애들이 좋아했다는 거지. 그래서 매사냥을 위한 관청이 뭐가 설치되고 응방,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응방이 설치되고 매나 사냥개를 잘 길러 바친 사람의 왕의 신임을 받아 관직에 올라가기도 했다는 거죠. 맞지? 과거 시험을 치지 않고 올라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원간섭기에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많았지. 누구한테만 잘 보인다면? 원나라한테만 잘 보인다면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별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양천제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 고려의 지방제도에 보면은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도 있고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도 있었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으로 나뉜다면은 첫 번째는 어디에 사는 사람들? 지방관이 파견되는 어디에 사는 사람? 주현에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어디에 사는 사람? 속현에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이러한 향, 부곡, 소라고 불리는 특수행정에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지방관의 영향력이 크겠지, 맞지? 반면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의 지역에는 누구의 입김이 세다?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하던 향리의 힘이 센 겁니다. 자, 향부곡소에서는 지방관도 없고 일반 행정구역과 좀 달랐다고 했지, 맞지?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쌤이 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차별이 존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여기에 어떠한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51쪽 위에 보면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대요. 슬프죠, 맞지? 이 부모님들이 제일 슬플 겁니다. 아유, 얘가 뭔 죄야. 부모가 여기 태어나가지고 자식도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과거 시험을 못 치는데, 맞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더 많은 세금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됐어요. 더 많은 세금을.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여기 살기 싫지, 맞지? 다른 지역 가고 싶어요. 가게 했을까요? 거주지에 대한 거주지 이전이 제한됐습니다. 이러니까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싶겠냐고요, 맞지? 그러니까 망이망소의 난을 일으키기도 했고 원간섭기에는 적극적으로 원과 싸우면서 이 지역에서 벗어나고자 하기도 했었다고요. 이해됩니까? 우리 여기 요런 모습이고요. 우리 또 어떤 별로 차이도 있대요. 직역별로 차이도 있다지, 맞지? 직역. 자, 직역별은 어떤 거냐면 크게 뭐와 뭐가 있냐면 우리 정호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백정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정 들어봤어요? 약간 도축하는 안 좋은 개념이지, 맞지? 그런데 이 당시에는 도축이나 이러한 안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백정, 백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호는 국가에서 정해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이라든지 향리라든지 하급 군인들은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정호라고 합니다. 얘들은 대대손손 이러한 일을 세습해서 해요. 그래서 얘들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 이러한 국가에 관련된 하급 행정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백정호라는 것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 그럼 얘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얘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얘들 하는 일이 뭡니까? 농민이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 맞지? 딱히 정해져 있는 일이 없잖아, 맞지? 얘들은 이렇게 해서 뭘 냅니까? 세금 납부를 해야 되지, 맞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반면에 얘들은 뭘 받습니까? 뭘 받겠어요? 일정 급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맨 밑에 두 번 줄에 이렇게 직역을 세습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들은 대대로 농사만 짓는 거고, 근데 얘들이
뭔가 승진하고 싶으면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고, 얘들은 대대손손 뭐 자기의 일을 세습하면서 국가로부터 땅을 받아서 산다고요. 직역별 다른 삶 이해됐습니까? 우리 네 번째는 다양한 기화인의 수용입니다. 네? 네, 다녀오세요.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화인이 누굽니까? 외국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려시대에는 관대예요. 나 고려에서 살면 안 돼요. 그럼 고려에서 말합니까? 오라 그래요. 와서 사세요 합니다. 와서 사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오게 하잖아요. 왜 오게 합니까? 문화체험. 문화체험이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시민권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민권 받기는 좀 까다롭지 맞지? 우리나라 시민권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오게 하죠 맞죠? 근데 대신에 국민권은 주지 않지만 여러 비자들 주지 않아요? 우리 한 번 식당 가면 외국인들 많잖아. 여기서부터 답이 나오죠. 왜 오라고 합니까? 노동력 확보지 맞지? 노동력 확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막 어려운 일 잘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노동력을 받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걔들은 일하는 대신 또 뭐 내야 될까요?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그래서 고려도 같았습니다. 세금 확보와 노동력 필요성에 따라서 이 다양한 외국인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51쪽 아래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맞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발해가 멸망했을 때 있잖아요. 발해 왕자였던 대광년 등 많은 유민들을 받아들이죠, 맞죠? 뭐 고구려를 계승해서 받아들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광종 시기였어요. 광종 시기에 우리 후주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귀가 두 개죠. 쌍기라는 사람. 이 쌍기라는 사람 똑똑했다고요. 이 쌍기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기가 고려인이 돼요. 그리고 광종한테 무슨 시험을 알려줍니까? 과거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총책임자가 되지, 맞지? 자, 그리고 우리가 원간섭기 시기에 그리고 홍건적과 싸우는 시기에 원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오기도 합니다. 우리 밑에 보면은 원 출신의 누굽니까? 변 누구예요? 원 출신의 누구? 변안 뭡니까? 변안열 보입니까? 뭐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고려에 와가지고요. 우리 특히 쌍기 같은 사람은 고려 통치 제도를 정비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죠. 됐나요? 자, 넘겨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가족 제도와 여성의 지위입니다. 다섯 번째.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북의 중심입니까? 목의 중심입니까? 뭐 그래도 약간 북의 쪽이잖아요. 엄마성 쓰고 있는 사람. 아직 맞지? 잘 없지 맞지? 근데 엄마성 쓸 수 있게 없게요? 쓸 수 있어요. 엄마성. 쓸 수 있어. 자기가 나는 내 성이 너무 싫다. 그럼 엄마성으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고려 시대에는요. 아버지 중심의 북에도 중요시했고요. 뭐도 중요시합니까? 목에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 차별이 없었습니다. 서로 똑같다라고 보셨으면 돼요. 자, 그리고요. 다른 여타 이전의 사회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결혼하는 형태죠. 결혼 형태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첩을 맞이하려고 했으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일부 일처제가 거의 원칙이었고요. 만약에 헤어졌다. 우리나라에 헤어지면은 이혼하죠. 이혼하면은 재혼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되죠. 고려는 어땠을까요? 고려도 됩니다. 여성의 재혼이 가능했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게 굳이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원래 시집살이 이야기했잖아요. 시집살이. 근데 이때는 장가간다가 더 맞았습니다. 장가간다. 그래서 보통 남자가 어디 집에 사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남자가 여자 집에 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사는 경우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음서 있었죠, 음서. 우리 음서 혜택이 남자 쪽뿐만 아니라 엄마 쪽, 외가 쪽에도 동등합니다. 외가에도 동등하게 반영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우리 재산 있죠, 재산. 아버지가 주면 재산도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아들이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리고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이름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지? 태어난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남녀 구분하지 않고 순서대로 올려요. 그 다음에 우리 제사 있죠, 제사. 제사도요, 여자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서로 돌아가면서, 이건 우리나라 더 발전된 거 아니에요? 통상 남자들만 제사 지내잖아. 고려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여자가 스스로도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이런 식으로 지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호주 있죠, 호주. 집의 주인.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여자도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들이 근데 안 되는 게 뭐는 안 됩니까? 국가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시험을 칠 수 없죠. 관직에는 오를 수 없고 여전히 집안 내에서의 역할만 강조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이 국가의 일은 할 수는 없죠, 맞죠? 어디에만 한정적입니까? 가정에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내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직이 어떤 거냐면 그냥 명예직입니다. 그냥 집안 내에서 하는 거. 집안 내에서. 왕실에는 왕실 내에서 따로 국가를 위한 어떠한 직책을 주는 게 아니라 집안, 왕실 내에서 하는 하나의 직책일 뿐이었고요. 사회적인 역할만 강조되었지 가정 내에서 국가, 관직에 대한 역할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제 12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주제 13, 주제 14까지만 하면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제